시사 지지고 시사 지지고 복고. 예, 오늘도 고정 패널이시죠.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바쁘셨어요? 두 분 다? 네네. 예, 많이 바쁘셨군요. 근데 코너가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생각보다 재밌어서 반응들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아, 이 코너 두 분 나왔는데 말씀 잘하시지. 근데 핵심만 공격하면서도 뭔가 재미있다 이래서 앞으로 좀 매주 만나볼까. 매주 만나볼까. 재미없으면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무섭구나. 네.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제는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 쓰레기 소각장 오늘 주제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엊그저께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네. 또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역시 저는 이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목포시 행정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한 주제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오늘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 그래 쓰레기 소각장 이게 뭔 얘기지? 간략히 네네.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네. 매일 쓰레기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규모는 한 84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민자로 840억 2024년까지 완공을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 쪽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밑에 쪽이죠. 대양동에서 그 대양산단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이고요. 이 중에 220톤 중에 20톤을 신안군 쓰레기가 매일 반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 무안군의 쓰레기가 들어온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신안군의 쓰레기가 들어온다. 네네.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좀 쓰레기가 있어야 됩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광역화를 해야 국비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목포시로만 하면 국비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들고 광역화로 해야 국비 지원이 한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요. 작년 6월 기준으로 목포 쓰레기 매립장이 98%가 찼다고 목포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각장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당위성을 계속 언급하고 꼭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원순환 이용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1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98%가 다 찼는데 그래서 목포 시내에서 나온 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정비를 하면 앞으로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매립을 더 할 수 있다. 이 자원순환 이용 정비 사업만 해서도 한 370억 정도 목포시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발등의 불은 아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굉장히 이 문제가 시끄러웠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봤는데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게 이제 시민들이 진행 과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통행정의 표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2018년 6월에 추진이 됐다고 해요. 목포시 2018년 6월. 그런데 이게 목포시 의회에 보고된 것이 2019년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쯤에서 이걸 알게 됐거든요.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됐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라는 지적까지 받았어요. 근데 의회 승인 절차도 뛰어넘고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두 번째 문제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투자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 세 번째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해할 수 없는 행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목포시의회 그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정례회가 있었죠. 네네네, 이게 김양규 그렇죠. 의원이 네, 그렇죠. 김양규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네. 신안군 제가 아까 전에 신안군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일부 가져온다. 네네. 신안군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광역화를 위해서 신안군 쓰레기를 매일 20톤씩 가져오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2018년 9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뒤인 2018년 9월 28일 날 목포시가 신안군에 어떤 공문을 주냐면 그 전에 이 쓰레기 20톤을 그 목포시로 반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약서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냥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 협조해 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거죠. 협약서하고 다시 그럼 신안군에 보낸 그 내용의 공문하고 뭔가 안 맞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시기적으로 되게 반대로 뒤집어졌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물론 하루 차이라 하더라도 뭐 이제 행정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이제 논의하는 과정인데 어떤 공문은 이해하자면 그런데 이게 역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약부터 체결하고 나중에 검토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이게 2018년 6월에 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그 용역을 맡겼다고 목포시는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전임시장 재임 기간이었거든요. 박홍렬 전 시장인가요? 그렇죠. 박홍렬 전임시장은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태워서 발전을 하는 플라즈마 발전소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용역을 맡긴다?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해 안 되는 게 2018년 8월 9일입니다. 그 아까 제가 매립장 순환 이용에 30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환 이용 영역 중간 보고회를 목포시에서 합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쓰레기 소각장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고요. 이게 회의록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추진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영역을 맡겨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2018년 8월 9일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그 2달 전에 이미 영역은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그 중간 영역 보고회 시민들 앞에서 하는 영역 보고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2달 전에 맡겼다고 하는 영역을 맡겼다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 영역이 이 서류가 이후에 생산된 잘못된 서류 이든가 이렇게 복잡하게 행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시민들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목포시가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급하게 뭔가 처음에 그 멘트에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무언가는 성과를 하나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지 않는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성과로서 한 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지역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 보니까 최근에 대양동에 이렇게 소각시설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인근 무안 지역의 주민들이 목포시청 찾아와서 이거 반대한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있었던. 그렇죠. 일단 무안군 가장 가까운 마을이 마동마을인데요. 이게 1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포와 무안 경계 지역에 있는 14개 마을 주민들이 최근 목포시청에 찾아와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그 초안을 작성하는 건데 전략 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계 지역에 있는 무안 군민들이 쓰레기 밀입장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시설 등 때문에 악취, 해충 이런 데 시달렸는데 목포시가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라든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목포시가 책임질 거냐. 목포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목포 시민들보다 더 가깝게 살고 있는 게 본인들인데 본인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강성희 전 의원님 네네. 뭐 이런 문제는 도의회 활동할 때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접해 있는 분들에게는 환경시설 관련해서 늘 논란이 나왔던 네네, 그렇죠. 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도 뭐 환경이나 시민단체들 좀 반대 목소리도 들으실 것 같고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입장은 명확하죠. 이 자원순환 이용 정비 사업을 하면서 12년의 시간을 벌었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 줄이기는 형식적으로 하면서 98% 찼으니까 소각장 필요합니다. 아하. 공장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쓰레기 줄이기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공장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기에는 왜 쓰레기 줄이는 데는 왜 예산을 안 쓰고.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19년 이게 9월에 소위 말하면 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 민간 사업자 사업 소각 방법을 결정을 먼저 해버려요. 스토커 방식이라는 걸로. 어렵습니다 지금. 스토커 방식 예. 들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이 네. 있는데. 그 방식을 결정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스토커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한 맞춤형 절차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특정 시의원님께서는 특혜 소지가 있는 민자유치 방식을 중단하고 네. 목포시가 직영하는 재정사업으로 해라. 그래야지 운영 과정상의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도 신뢰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공법도 왜 공법이 중요하느냐. 스토커 방식은 여러 가지 소각 방식 중에서 잔재물 그리고 특히 유해가스라고 말하는 환경상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왜 목포는 문제가 되냐. 다른 도시도 문제가 되겠지만 목포가 더 큰 문제냐. 너무 도시하고 소각장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밀집해 있고요. 다른 도시에 네,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시와 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운데 환경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왜 그걸 밀어붙이기식만 하냐. 아니 그러면은 지역민하고 왜 소통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정말 민감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바로 내 쓰레기가 회수되고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 나주시만 보더라도 나주 지금 네. SRF 때문에 정말 네네. 시끄럽고 가동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규모가 거긴 크긴 합니다만 지역의 문제에서 행정과 시민들의 소통 문제 여인도 의원님 한마디. 네. 이게 이제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사막도에 허투를 짓겠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목포시가 여론을 이게 강압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이제 여론을 수용해서 뭔가 행정행위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목표를 잡아놓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나 그 행정행위를 지지하는 특히 이제 현재 목포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환호할 일이고 결집할 일이지만 이게 다 선거의 어떤 주제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네 그렇죠. 거지 근데 않습니까? 지금 목포시 행정이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냐. 예, 선거를 의식해서 네. 일방적으로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지지자들은 환호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시민들은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행정이 지금 시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내 편이나 네 편이나 이렇게 갈라놓는 이 방식으로 행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 소통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각장 문제 관련해서 시의회 민간 투자 심사를 거친다든가 시의회 사전 보고라든가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과정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다 승인과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주민의 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고 네, 네. 사막 호텔 것만 보더라도 관광객 유입시설 타당성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네. 관광객 유입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용역이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죠. 관광객 유입시설을 만들려면 사막도 20년 동안 1,400억 투자한 공원에다가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목포시가 뭘 만들어가 있냐면 관광진흥위원회라고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다 주민들로 구성된 거예요. 이런 데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디어가 뭐가 없을까요? 네. 라고 하고 추진한다면 모를게요. 그냥 소통의 문제가 정식적인 절차와 기구, 주민의 대표들은 싹 무시하고 법의 절차를 따랐으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왜 그렇게 문제. 논란을 일으키실까요? 라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또 하나 먹통입니다. 먹통. 아까 이제 강성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스토커 방식,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관련 스토커 방식이 문제를 시민들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목포시가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2월에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목포시가 섭외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소각로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0년에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은 다 끝났다. 어떤 방식이 들어오든 논쟁은 끝났다. 예. 이미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렇죠. 이미 이제 우리나라 법적 기준치가 되어 있고 어떤 소각로가 들어와도 네. 이 법적 기준치 밑으로 이미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 스토커 방식 이야기할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아무튼 나중에 예. 스토커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거 얘기하려면 또 이거 방송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방식 포함해서 시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통한다고 하는 게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뭐 사업이 바뀔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또 행정하는 입장에서의 고충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배려해 주자면 행정을 배려해 주자면 아니 주민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 소통해가지고 네. 정책 실패가 나고 만약에 주민이 암이 많이 걸리고 환경 피해를 입어가지고 심각한 신체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이 집니까?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추진력을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네. 그다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정책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소통하면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단체장은 왜 추진력이 없네. 아닙니다. 사업에 성과가 안 나오네. 이런 얘기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십시오. 이제 갑자기 무안군 마동 주민들이 나서서 이거 안 된다라고 소리를 내요. 네. 목포시청까지 여기저기 쫓아오셔가지고. 뭐 국회에도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보내더라고요. 목포의 꿈은 무안반도 통합입니다. 자, 이런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만들면서도 무안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상 아무 하자가 없어요. 1km 넘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데 제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밀어붙이시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무안 군민이나 무안 주민들이 또는 무안 군수가 목포 무안은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생합시다. 아니 자기 일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필요할 때는 와서 내놓으라고만 하면 그게 네. 되겠냐라고. 아하. 이것도 소통입니다. 이것도 소통 문제입니다. 이것도 소통의 문제다. 행정의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과 얼마나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네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네, 그렇죠. 12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 범시민 운동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역량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이번에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네. 이번에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공론화위원회 취지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시민들의 그 참여해서 공론화를 해서 가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행정이 그동안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예, 이번 이제 이 작년에 시의회에서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든 취지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자 조금은 늦더라도 시민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네. 얻어서 가자. 지금처럼 일부 지지자들만 묶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취지의 공론화위원회라면 저는 이번 쓰레기 소각장 문제 역시 공론화위원회로 충분히 끌고 가도 시간적으로는 늦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거든요. 목포시는.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1년, 2년 좀 늦어진다 해도 그래서 2024년 완공 목표가 아니라 2025년 아니면 2026년에 완공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문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가운데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성희 의원님 아파트 관리비는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아파트 관리비 목포 시내 126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중에 95%인 120개 아파트 단지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관리 120개 위탁관리 사무소 중에서 70%인 78개 업체가 소위 말하면 4대 보험료로 과다 징수를 한 거예요. 부풀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관리비에 그걸 부과시킨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타난 건데 아파트 관리비가 잊어먹을만 하면 왜 이렇게 착복, 횡령, 부풀리기, 부과 이런 문제가 나오냐. 입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요.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한데 입주민 대표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위탁관리 업체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착복이나 횡령이나 부풀리기, 부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두 분 더 모시고 오늘 공론화위원회 포함한 소통의 문제 가지고 좀 흥분을 했는데 지역민들의 관심을 분명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 더디 가더라도 소통하자. 이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의원님,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